서울 강남 한복판 초고층 펜트하우스. 이른 아침 도시의 소음은 두꺼운 방음유리 뒤로 잠잠히 가라앉아 있고 고급 실크 커튼 사이로 햇살이 금기처럼 쏟아진다. 윤세진은 대리석 욕실에서 정성스럽게 메이크업을 마치고 맞춤형 드레스와 진주 목걸이로 마지막 손질을 한다. 그녀의 손놀림은 거울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다. 거실로 나서자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온다. 회장님, 부부 오늘 일정입니다. 오전엔 갤러리 관람, 오후엔 자선 만찬입니다. 차는 롤스로 준비됐죠? 세진은 짧게 묻고는 하얀 가죽 소파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들이킨다. 남편 강정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의 자리는 늘 그렇듯 식탁 위에 신문 한 부와 식지 않은 커피잔만이 대신하고 있다. 신문 헤드라인은 거창하다. 강문그룹 3분기 연속 실적 호조. 그 아래엔 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이 실려 있다. 세진은 무표정하게 그 사진을 넘기고 일정표를 확인한다. 오후 강남의 미술관 자선 만찬장. 윤세진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계단을 내려온다. 그녀의 한마디, 한 미소, 한 몸짓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된다. 윤 사모님, 오늘 드레스 어디 제품인가요? 프라이빗 오더예요. 그녀는 완벽한 미소로 대답한다.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그녀를 부러워한다. 고상하고 절제된 말투, 유창한 불어, 그리고 기품 있는 태도까지. 하지만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세진은 평소와 달리 남편의 서재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안에서 들리는 전화 통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온다. 그쪽으로 다 넘겼다고 했잖아. 한국 쪽은 정리 끝났고 더는 연락하지 마. 세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진다. 문을 노크할까 하다 조용히 등을 돌린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지우며 그녀는 처음으로 하루의 마무리를 망설인다. 화려함 뒤에 미세한 균열이 이 순간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해가 떠오르기도 전 스마트폰의 알림음이 윤세진의 침묵을 깨운다. 단독 보도 강문그룹 강정우 회장 어젯밤 돌연 실종. 금융당국 횡령 혐의로 수사 착수. 세진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얼어붙은 듯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기사 속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낯설기만 하다. 벨소리가 울리지만 받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TV를 켜고 뉴스 채널을 튼다. 기자는 현장 중계를 하고 있고 강문그룹 본사 앞에는 이미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는 속보가 이어진다. 그 순간 저택의 문이 쾅쾅 두드려진다. 영장 나왔습니다. 검은 조끼를 입은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가사도우미들이 놀라 허둥댄다. 세진은 침착하려 애쓰지만 손끝이 떨린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금장 장식장의 서랍이 하나씩 열리고 컴퓨터, 문서 파일, 금고까지 철저히 압수된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실종됐을 뿐이에요. 세진이 외치지만 수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한다. 사모님, 회장님의 서명이 들어간 허위 계좌 다수가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협조 바랍니다. 그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계좌는 모두 동결되고 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 밤이 되자 집안은 어둠과 정적만이 가득하다. 세진은 남편의 서재로 향해 서랍을 뒤진다. 봉인된 듯한 파일 속에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도미니카 공화국의 부동산 계약서, 익명계좌 송금 내역이 담긴 자료들이 있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는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 그녀 혼자였다. 며칠 후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 윤세진은 차분한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 라운지로 향한다.
이전 같으면 직원들이 앞다퉈 인사를 건넸겠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시스템상 VIP 등급이 정지되어 있어서요. 세진은 순간 굳어진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용히 몸을 돌린다. 명품 부티크 앞에서도 직원들은 곁눈질을 하며 말을 아낀다.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여왕이 잠재적 공범자로 낙인 찍힌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관 앞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한다. 내용은 압류 통보서, 강문그룹 명의의 자택도 조만간 공매에 들어간다는 통보다.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는 또 다른 시선 아들 강하늘. 유학 중 급히 귀국한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본다. 아버지한테 속았을 수는 있어. 근데 엄마는 정말 몰랐던 거야? 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하늘은 혀를 차며 짐을 챙기기 시작한다. 나 친구네로 갈 거야. 이 집엔 있고 싶지 않아. 문이 닫히는 소리. 세진은 텅 빈 집안에 홀로 선다. 고요한 거실에 여왕의 왕관은 이제 의미 없는 장식이 되어버렸다. 윤세진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낸다. 그 안엔 강정우의 해외 출장 스케줄과 수상한 명의의 계좌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다.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내용이지만 지금은 단서가 된다. 그녀는 오래전 강문그룹의 법무팀장이었던 한도윤에게 연락한다. 세상 참 변했네요.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다 하시고. 도윤의 목소리는 싸늘하다. 몇 년 전 그룹 내 내부 고발을 시도하다 조용히 밀려난 그였다. 당신이 옳았어요. 그땐 내가 눈을 감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어요. 정우가 뭘 한 건지. 짧은 침묵 끝에 도윤은 그녀에게 만남을 제안한다. 허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한 두 사람. 세진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다. 나 아무것도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른 척했던 거죠. 도윤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이전에 수집했던 자료들을 보여준다. 조작된 회계장부, 내부 이메일, 유령회사 계약서들. 모두가 세진에겐 낯익은 문서들이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한다. 이 지옥에서 나 좀 꺼내줘요. 그리고 도윤의 대답. 지옥에서 나오려면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도윤과 세진은 강정우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도윤은 그룹 내부자 제보자들과 연결해 숨겨진 자금의 흐름, 가명 계좌, 위장 회사 등을 정리해 보여준다. 세진은 남편의 행적을 따라가며 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간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싱가포르로 향한다. 도윤은 국제금융범죄 전문 변호사와 접촉해 정우가 만든 위장법인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법인이 소유한 고급 콘도에서 실제 CCTV 자료를 확보한다. 화면 속 강정우는 살아있다. 젊은 여성과 함께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하며 유유히 호텔 로비를 빠져나간다. 그의 곁엔 낯선 아이까지 있다. 새 삶을 시작한 것이다. 그 장면을 본 세진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 그러다 입을 연다.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아니, 죽었기를 바랐나 봐요. 그런데 저렇게 살고 있다니. 도윤은 묻는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진은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잡아와야죠. 저 사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이젠 나도 준비됐어요. 그 사람과 싸울 거예요. 윤세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도윤과 함께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첫 단계는 언론. 세진은 강정우의 비자금 계좌와 위장 신분 정보를 주요 언론에
내부 고발 형식으로 제보한다. 익명의 제보로 포장된 폭로는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며 뉴스 헤드라인을 장악한다. 단독 실종된 강정우, 싱가포르에서 제2의 삶, 수천억 대 자산 은닉 의혹. 다음은 법적 조치다. 도유는 인터폴 및 국제자금 추적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자산 동결을 신청하고 현지 변호사를 통해 강정우의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 그들은 강정우가 이용하는 위장법인의 계좌까지 추적해가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간다. 며칠 후 세진은 뉴스 속보를 접한다. 싱가포르 이민국, 한국 재벌 강정우, 현지 체포 곧 한국 송환 예정. 공항, 이른 새벽. 강정우가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장면. 그 뒤에 윤세진이 서 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편과 눈을 마주친다. 정우는 눈을 피하고 고개를 떨군다. 세진은 조용히 속삭인다. 당신이 만든 세계, 내가 끝낼게. 그리고 나 자신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형 법정 안,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 찬 방청석에서 정적이 흐른다. 피고인석에 선 강정우는 이전의 여유로움은 찾아볼 수 없다. 수감복을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본다. 검찰은 방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그의 조직적인 횡령, 자금 세탁, 해외 재산 은닉 혐의를 조목조목 열거한다. 세진은 증인석에 앉아 있다. 긴장된 듯 보이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윤세진 증인,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연다.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죠. 제가 알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법정은 술렁인다. 이어진 그녀의 진술은 예상보다도 담담하다. 저는 제 남편이 만든 허상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한다. 더 이상 공범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재판부는 강정우에게 징역 15년, 추징금 1,200억 원을 선고한다. 윤세진은 무혐의로 석방된다. 하지만 판결 이후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난다. 화려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법정을 빠져나오는 그녀에게 기자들이 몰려든다. 사모님, 앞으로의 계획은? 세진은 짧게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냥 제 이름으로 살 겁니다. 윤세진으로. 가을바람이 부는 서울 변두리. 낡은 벽화가 그려진 골목길, 작고 소박한 무료급식소 안에서 윤세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서 있다. 그녀는 찬 국솥에 국자를 넣어 푸짐히 퍼담은 국밥을 봉사자에게 건넨다. 여기요,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세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우아하지만 그 안엔 이제 거칠애보다 정성과 땀이 묻어 있다. 옆에서 함께 일하던 중년 여성이 묻는다. 이름이 세진 씨라고 했죠? 예전에 어디서 일하셨어요? 세진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웃으며 답한다. 예전엔 이름 말고는 다 가짜였어요. 지금은 그냥 사람 돕는 일을 해요. 그녀는 매일 이곳에서 배식과 정리, 설거지까지 모두 직접 한다. 때로는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알아보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재벌가 사모님으로 부르지 않는다. 한쪽 벽면엔 작고 조용히 걸린 간판. 윤세진 나눔재단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세진은 매주 장학금을 지급하고 노숙인을 위한 침낭을 기부하며 살아간다. 어떤 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떤 날은 동행 봉사자들과 국밥을 나누며 웃는다. 그녀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과거에 묶이지도 않는다. 카메라는 천천히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 골목길 끝으로 이동한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바람이 스쳐간다.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야. 내 이름으로 살아갈 거야. 윤세진으로.